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먼 데서 이렇게 오시도 하시고, 참 지금 사람들 안 모이는 이때에 이렇게 모이는 곳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같이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예.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지금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종매 대기와 홈그룹 코칭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저는 이미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것이고, 지금 한 2, 3년 정도에 차근하게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바닥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싹이 터나가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좀 이 참사랑 문화 강좌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도 신앙 강좌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두처럼 계속 얘기돼서 하도 많이 얘기되니까 신종매라는 얘기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무뎌지는 그런 입장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럼 신종매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신종매가 되려면은 신종매 될 수 있는 바닥과 바탕과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른바 저는 홈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서 신종매가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신종매가 나름대로 관계를 갖고 어떤 시스템을 갖고 움직이려면은 그 기본 시스템이 적어도 3인 정도, 이 참부모님 말씀은 삼위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명 정도가 하나의 팀을 형성해서 자기 치유와,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기 치유와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성장입니다. 예. 지금 조금 아까도 저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식구님들이 지금 신종매지만 할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우리가 현재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볼 것 같으면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명상하는 그림이죠. 그죠? 쉽게 말하자면은 명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거죠. 우리가 명상의 이름을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종종 메시아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룹의 리더가 되는 것인데, 리더가 될 그 사람 자체가 자기를 알아차리고 또 상대를 알아차리고 우리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 강의와 저희들 훈련의 맨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은 참부모님 말씀하시는 개성완성의 도리를 하는 겁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이 기본을 깔지 않고 이루지 않고 축복장에 가고 축복 바치고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의 중점은 뭐냐면 관점을 바꾸자 하는 그 내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뭘 바꾸자고요? 관점을 바꿔야 된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매일같이 얘기하는 전도하라, 전도하자, 전도 하는 이 말 자체도 관점을 바꿔야 된다. 왜 관점을 바꿔야 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관점을 바꾼 내 자신이 신종매가 되라고 하는 참 부모님의 유훈과 같은 말씀을 따라가려면은 내 일생을 두고 신종매 되는 작업에 내 모든 것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점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해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얘기했던 앉아있는 묵상하고 명상하고 훈동묵상, 훈동명상 등등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큐티라든가 등등이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신성을, 내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을 깨우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안에 나만 있지 나 안에 하늘 부모님의
움직임과 경험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련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우리 통일교에서 수행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빨리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신종매 된다는 건 첫 번째가 내가 개성완성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수행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여러 군데서 많은 수행하는 법들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분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뭘 연상하십니까? 저 축복받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 연상을 뭘 하고 계세요 지금? 새 출발, 또 함께, 또 예? 번식, 참사랑.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생각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래 이미지라는 건 여러 생각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뭐냐 하면은 저렇게 혼자서 자기 완성의 길을 수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사실은 만나서 너와 나와 너가 만나가지고 함께 축복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축복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종배를 가는 길이 이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 개성 완성, 그 다음에 둘이의 가정 완성,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위해서 팀 완성, 그 다음에 팀이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 완성, 그리고 퍼져나가는 거죠. 개인과 가정과 팀, 조직과 사회와 국가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요즘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단계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서포트할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림을 보면서 또 그 옆에 무슨 그림입니까? 저게 날아가질 않네요. 처음 들으면 날아가는데. 저게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기러기의 팀워크, 팀 스피릿. 예.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뭐죠? 멀리 갑니다. 여러분, 신종매 된다는 것이 빨리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죽어서 성화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살기 위해서 다행을 위해서 웰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사는 거냐 하면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면 멀리 가는 거예요. 아주 멀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팀을 형성해서 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저게 뭡니까? 그 옆에 있는 게? 예? 예. 자, 사과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사과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자, 큰 소리 얘기해 보세요. 사과, 결실, 또 얘기해 보세요. 자, 제일 멀리서 오는 목사님, 사과나무의 열매는 뭐죠? 사과. 자, 당연히 사과나무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과입니다. 그죠? 자, 또 한 번, 사과나무 열매는 뭐죠? 당연히 사과나무 열매는 사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관점에 변화를 두자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많아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한번 부정해 볼 필요는 있겠는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주죠. 예. 일반적으로 성공한 미래에 상당히 성공할 만한 것들은 현재 있는 당연함을 부정해라고 박용을 하고 관점을 디자인하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카카오톡이라든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등등을 많이 한 홍보 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함을 한번 부정해가라. 자, 사과나무의 열매는 뭐라고요? 당연히 사과죠. 맞습니까? 제가 당연함을 한번 부정해 보라고 그러는데 부정 한번 해보십시오. 자, 사과의 열매는 사과나무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고 할 때 당연하게 부정하면 어떤 걸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결과, 씨앗 등등이 나옵니다. 그죠? 예.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과나무 열매는 사과
나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사과 나무다. 길교수하고 이 얘기를 나눈 사람들은 저 얘기를 다 기억합니다. 하도 저 얘기를 많이 해서. 사과나무 열매는 뭐라고요? 사과가 아니고 사과 나무다. 자, 여러분 이미징 해보십시오. 사과가 아니고 왜 사과 나무라고 길교수가 저런 얘기를 할까?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예, 목사님 뭐가 떠오르셨습니까 혹시? 뭐가 떠오르셨습니까? 사과가 아니고 사과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길교수가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생각나는 걸 얘기해 보세요. 예. 예. 역시 먼 데서 오시는 분한테 좋은 계시가 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보다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갖는 것이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바로 이것이 사과나무 열매 뭐냐? 사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관점을 깨면은 사과나무 열매는 뭐라고요? 사과나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 것, 남들이 다 똑같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냐 하면 레드시라고 합니다. 피가 섞여 있는 바닷가에서 살려고 투쟁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여부는 일반적으로 전도하면 생각하는 게 뭐가 있죠? 얘기해 보세요. 우리 여기 전도 많이 하시는 식구님들. 전도하면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전도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고요? 예? 네, 사랑을 투입하는 것도 철학적이시네요. 또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요. 이래가지고 끊어낼 수가 없어요. 자, 전도하면 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예? 전단지. 또 오케이, 전단지. 큰일 났네. 내가 욕먹을 생각. 예, 또 예? 예? 만남. 전단지. 또 예? 활동. 노방전도. 그렇죠? 정성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왜 전도를 하는데도 전도가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전도의 일방적이고 전통적인 걸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었냐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도당하는 것도 싫어하고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 이 마당에서 우리가 한번 관점을 바꿔놓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사과가 아닌 사과나무가 사과의 열매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여기에 지도자도 많이 와 있습니다만 전도합시다. 자, 사과나무의 열매 사과니까 사과를 따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다. 사과를 따는 건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이런 등등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나 왜 사과나무 열매를 사과라고 생각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사과 따는 방법, 사과 따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 골목을 내가서 어떻게 뭘 장비를 갖고 어떻게 이용해서 사과를 제일 잘 딸 수 있습니다. 아주 이건 빨리 딸 수 있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말고 사과나무를 하나 만드는 걸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죠. 사과나무를 만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없었느냐. 여러분 저기 나오는 것 중에 저 뭡니까? 카카오톡. 다들 갖고 계시죠? 자, 카카오톡 열어보십시오. 지금 열어보세요. 예, 지금 이게 공부의 관점을 깨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카카오톡을 다 열으라는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야, 열어줘서 전화번호를 하나 넣으십시오. 010. 자, 넣으세요. 010. 네, 늦어도 괜찮습니다. 010은 다 있는 거니까 010.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이 9894. 010-9894. 그 다음에 9114. 예, 010-9894-9114. 늦었습니까? 전화를 넣어보십시오. 자, 전화해 보십시오. 이제 실제 전화해 보세요. 예, 제 이름을 미리 넣은 사람은 길룡한 교수라 나올겠죠, 그죠?
자, 여러분 다 늦었습니까? 예, 뭐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전화 받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호를 보내보십시오.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돌아가면서 내가 심심한 기차관에서 열어보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저한테 들어올 수 있죠. 전화번호를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길영환 교수라고 저장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삽시간에 아주 여러분들 거를 전부 다 제가 받아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카카오톡이 처음에 관점이 뭐냐. 여러분 보통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려면 어떻게 홍보하고 광고해요? 아름다운 미녀를 내세워가지고 우리 제품 이게 좋습니다. 이거 타면 머리가 금세 반질반질해집니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머리가 막 날아가게 해서 야 저렇게 머리끝이 좋구나. 이런 스타일의 홍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카카오톡에 박영우 이 홍보 담당하는 양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이익을 주겠는가를 생각했어요. 뭘 주겠는가? 이익을 주겠는가?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더라도 이 전화를 하면서 꼭 전화회사에다 돈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화할 수는 없을까? 엉뚱한 생각이죠. 전혀 관점에 대해서 뭐 당연하게 전화하고 전화비 내는 건 당연한 이 생각에서 좀 이것을 갖고 편하게 서로가 할 수 없을까? 여기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IT 작업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놨더니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유명한 A, B, C 회사에서 압박을 줍니다. 당신 그러면 우리 회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테니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느 편이 돼 있습니까? 카카오톡 편이 돼 있어가지고 계속 지지하는 겁니다. 예, 카카오톡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화회사에서 또는 셀레폰 회사에서 도대체 기본요금이라는 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쓰지도 않는데 기본요금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하니까 손 바짝 들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자, 지금은 사실은 멀리 해외에 가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카카오톡만 있으면 전화기 없어도 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됐지 않습니까? 자, 저렇게 관점을 변화하니까 이 시기, 이 세상에서 상당히 많은 걸 긁어모으고 자기 편이 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저 배달의 민족은 어떻습니까? 배달의 민족.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입니까? 예? 배달의 민족이죠. 이 배달의 민족을 갖고 자동차로 뭐든지 배달해서 배달의 민족만 누르면 먹는 거를 다 갖다 줍니다. 이래서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젊은 애들은 배달의 민족을 다 시켜 먹어요. 뭐든지 다 있어요, 누르면은. 예, 그래가지고 큰 우리나라의 배달 민족이라는 인식을 왔다 갔다 붙였어요. 잘 먹어야 된다, 모든 국민이. 어디서 어느 장소든지 간에 나만 누르면은 다 먹을 게 간다. 이런 인식으로 바꿨어요. 이게 그전부터 사람들이 생각만 하던 거였다고 이렇게. 그럴 수는 없을까? 아, 여기서 뭐 짜장면을 먹을 수는 없을까? 바닷가에서 짜장면 먹을 수 있나? 예. 뭐 이렇게 관점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익사 아십니까? 익사 때 계신 분 사람 들어오십시오. 익사. 카프 말고 익사. 예. 그때 히트를 친 게 뭐였죠? 누가 예수가 죽으러 왔다고 말했는가? 이 말 메시지 하나 때문에 막 모이들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관심과 모든 것을 나를 바라보는 상대를 위해서 썼을 때 이런 작업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기업도 이렇습니다만은 저 꿈의 교회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 꿈의 교회를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 그럽니까? 레포츠 교회라고 그럽니다. 자, 안산의 교회인데 도대체 전도도 안 되고 사람이 교회에 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뭘 하고 싶어 할까라고 설문을 받고 작업을 해봤더니 나이가 들면 뭐 하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요? 중년에서 운동하기 원해요. 운동. 예? 그 다음에 사이클 타는 거, 무슨 뭐 줄넘기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드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를 레포츠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성전을 기가 막혀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스포츠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그걸 만들 때만 해도 얼마나 공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가 뭐를 짓질 않고 지금 이런 걸 지어서 어떻게 되느냐. 근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20년 만에 우리 교회 예배 보는 식구보다 더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1,500명 정도의 비신자들이 계속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게 뭔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전통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꿔나가는 것이죠. 자, 이게 식구들하고 모여서 이제는 신종적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작업들과 생각과 토론들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뭐 잘 된다고 하면 다 가서 듣습니다. 그죠? 이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요. 아, A라는 곳이 뭐가 잘 되느냐 가서 베끼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오고 해서 교회 가서 하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지금 잘 안 된다는 분이 책임자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금은 벤치마킹하면 잘 될 줄 알았지만은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벤치마킹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인 한 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벤치마킹 해가고 그 다음에 각국에서 오고 논문도 쓰고 많은 걸 써가지고 우리 교회를 벤치마킹 하는데 잘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첫 번째, 목사는 내가 아니다. 그 교회. 두 번째, 스태프들은 우리의 스태프들이 아니다. 세 번째, 환경이 우리하고 다르다. 그런데 벤치마킹해서 그냥 가서 움직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예요? 내가 성공한 원리를 캐치해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현장에 적용시키면 그거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 전도 잘한다더라, 누가 신종매 잘한다더라, 누가 430까지 했다더라 가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정말 그렇게 닮을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마킹을 하느냐? 그 퓨처 마킹이라는 말을 갖다가 지금 그 톰 피터스라고 하는 유명한 양반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뭘 할 것인가 결정하려는 것은 여러분들은 거의 뭐로 결정합니까? 과거. 이거 하면 안 돼. 왜? 지난번에 경험한다 보니까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마스크를 다 써야 돼. 왜? 마스크 안 쓰면 다 뭐 된다고요? 옮겨다니는 거야. 그래서 거의 인간의 삶이라든가 조직체라든가 교회라든가 모든 데는 뭐냐 하면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결정짓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그거 하지 마, don't do that, 하지 마라 이 녀석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그거 했더니 큰일 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뭐가 중요하냐? 사실은 과거가 오늘의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니까요, 미래가, 비전이 내 오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비행기 없을 때 하늘을 날아다녔으면 하는 미래를 가진 친구가 오늘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재미난 얘기예요. 마차만 잔뜩 땡길 때, 그때 전혀 뜻밖의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미래의 비행기가 있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학자 얘기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2030년도는요, 우리가 몇 년도로 우리가 얘기합니까? 2020을 얘기하는데 2030 때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진 때라고 합니다. 뭐 하는 것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우물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못 듣는데, 저는 다니면서 강의하고 듣다 보면은 가슴이 뜁니다. 2020이 아니고 2030 때는 지금 변화되고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동차도 이제 여러분 계속 운전하고 다니지만은 무인 자동차가 판을 치게 되고, 지금 여러분 눈만 뜨면 배달 오잖아요. 배달 오는 게 뭐냐 하면은 한국의 공주에서 무인이 배달을 하게 되고 사람 없이 다 움직여져요. 오히려 사람이 움직이는 착각이 더 많이 교통사고가 나요. 무인은 위에서부터 계속 조정하기 때문에 상대방, 심지어는 1m, 2m 앞에 뭐가 있을까를 기계가 작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니까, 하니까 저절로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자동차 운전해야지 기계가 움직이다 큰일 날까? 이게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들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전도라든가 신용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미래가 오늘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그 미래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고 함께 꿈을 이루고 싶은 게 우리의 미래는 뭐죠? 뭐가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신종매. 신종매 된다는 미래의 뚜렷한 비전과 타격과 그림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아니지만은 오늘 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나의 타격과 목표와 비전이 분명해야지 오늘 나의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특별히 두 번째 강좌가 뭐죠 이게? 신종매와 홈그룹 코칭이라는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모든 거 다 팽개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을 갖고 오늘 행동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사모님, 존경하는 사모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시작. 이제 세상은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멸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세상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사이비 군소교단들이 지탄의 대상이었다면은 이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주도하는 어떤 행사도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전도를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해 봐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 설상가상으로 그리스도인들조차 전도하기를 꺼려하기 시작했다. 다 같이 시작. 그 결과 교회는 자꾸 움츠러들고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개토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전통적인 전도가 가진 속성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내가 꽤 좋아하는 신학자입니다. 저는 선교 신학자예요. 페이스북에다가 과감하게 저걸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대로 따왔습니다. 지금 전도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과 똑같은 생각 갖고 전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안 되고 더 피곤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단에 바로 쓰기 전에 한 10분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장로님한테. 맞습니다. 지금은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부터가 축복 가정으로서 쓰고 가정이 쓰고 치유가 더 급하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가보면은 전도하러 뛰어내기는 것보다도 스스로 가정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내적 전도가 있은 후에야 인사이드 아웃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요. 많은 부패된 내용들이 안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고 하니까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웰다잉까지 갈 수 있는 입장이 되려면 우리 안에 부패되고 썩은 냄새들을 다 도려낼 수 있고 스스로 그걸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전도 얘기를 하면은 식구들한테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오늘 결정할 수 있는 큰 말씀이 저기 있구나 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참부모님께서 우리 통일교 식구들은 무슨 사상을 가져라? 3대 주체 사상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사상 무슨 사상입니까? 첫 번째 사상은 참 부모 사상이에요. 자, 두 번째 사상은 참 스승 사상이에요. 세 번째 사상은 참 주인. 야,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은 우리 참모님께서 천성에다가 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말을 하겠다. 쉽게 말을 풀어준다면은 참 부모 사상이라는 거는 낳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낳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참 스승은 기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참 주인은 뭐죠? 세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낳고 기르고 세워주는 것이다. 우리가 최근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네 단계로 얘기해서 전도와 이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리더들이 많은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급적이면 3단계를 지켜야 됩니다. 뭐라고요? 소생, 장성, 완성. 처음에는 낳는 것. 두 번째 뭐예요? 길러서 축복받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말하면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장성기 완성급이 두 번째 단계예요. 기르는 단계, 성장하는 단계에서 잘못됐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단계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위치로 가게 만들어서 장성기 완성급에서 이제 다 온전하게 축복받고 나는데 뭐예요? 완성은 우리가 참 신종매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원리를 전도하고 같이 이용해야 돼요. 기성교회는 이런 이론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신종매 된다는 건 뭐냐 하면요, 신종매로 세워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우리의 전도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자는 게 전도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목적은 신종매로 세워주는 것. 자, 따라합시다. 신종매로 세워주는 것.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전도할 때 내가 당신을 훌륭한 리더로 세워서 당신 가정과 당신 가문과 당신 조직과 당신 회사에서 가장 큰 구세주로 만들겠다 하고 전도 접근을 해보셨습니까? 벌써요, 제가 같이 공부해 본 사람들은 전도하라고 이렇게 돌리는 것과 지금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을 이롭게 해주고 그 사람을 화평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정성을 들여가면서 당신을 당신 집안에 뭐로 세워주겠다? 메시아로 세워주겠다는 입장으로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놀라는 거예요. 처음엔 의심하죠. 저 사람이 뭔데 나를 집안에 조직에 회사에 가장 큰 메시아로 세워준다. 그 작업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 바로 카카오톡에서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준다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사람들은 전도당하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만날 때 그 대상을 사과가 아니고 무슨 나무? 사과나무를 만들어준다고 접근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전도할 때 한 사람을 놓고 계속 뭘 하는데 그거보다는 당신이 나와 함께 우리 팀과 함께 삼위대와 함께 만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 리더십이 함양돼 가지고 가족이나 그 다음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가? 내 개인이 아니고 누가? 삼위 기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세스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제 자신이 벌써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 젊은이들을 전도해서 26명 이상 축복받쳐서 지금 내년에도 또 축복받을 대상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실제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한일 가정들,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프로세스를 지나가면서 가정이 변혁되고 많은 가정들이 처음에는 혼자 나오다가 아빠를 데리고 나오고 아들, 딸을 데리고 나와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여기 보면 현장에도 지금 그분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그걸 봅니다.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로 하는 것을 제대로 느끼게 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우리의 미래가 오늘 우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뭐 되는 것? 신종매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 식구들이 신종매 되는 꿈과 비전을 잘 못 갖고 있다면 잘못 가르쳐주거나 전통적인 관념에서 못 벗어난 생각을 갖도록 여러분들께서 한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큰 빛이 있다면 정말 신종매라는 게 어떤 게 그걸 그려보고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고 즐기고 온 가족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온 교회가 그런 꿈을 가지면서 오늘 이 시간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뭐냐면 참 주인 되는 것이 골이에요. 참 부모 되는 것도 우리의 골이고 참 스승 되는 것도 우리의 골이란 말이죠. 그중에 전도는 뭐냐 하면은 이 세 가지 골이 다 들어있어요. 낳는다는 게 뭐예요? 전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아벨은 내 핏줄로 낳은 자는 저절로 전도된 거죠. 그 다음에 말씀 볼 것 같으면은 원래 가정교회를 성공하는 것은 아벨 가정교회와 가인 가정교회가 있는데 가인 가정교회는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가인 가정교회고 가인 가정교회를 해서 120명만 모아놓으면 아벨 가정교회는 저절로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요. 천성경에.
그래서 가정교회가 신종매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각 교회분들이 또 팀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요? 나 자신을 알아차려야 내 길이 보이고, 상대를 알아차려야 그 사람이 갈 길이 보이고, 교회도 교회 자체에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교회에 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매를 세우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들이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축복받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축복받는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축복받는 것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가치와 모든 걸 모르고 무조건 축복 시장에 서는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 선서를 할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과 하나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받는 그 축복장을 누구를 원하냐? 하늘 부모님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이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관점의 변화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 조금 신학적으로 좀 얘기해 봅시다. 골치 아픈 얘기지만 자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전도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만 외치고 소리만 커지고 뭐 연론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저 활을 쏘는 궁사가 분명한 타겟과 목적지 없이 활을 날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한 게 다 잘 됐다면 지금 교회 전도가 잘 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얘기예요. 지금 한 것들이 옳았다면 전도가 잘 되고 2배가 3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이 마음대로 날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림 볼 것 같으면 궁사들도 타겟은 당연히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타겟 중에서도 10점짜리냐 9점짜리냐 8점짜리냐고 정확한 타겟에 구멍을 쏘는 것이 활 쏘는 사람의 활을 쏘는 이유입니다. 자,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 낳는 것이다. 제2의 나를 낳는 것이다. 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식구들 100명한테 다 전도는 뭐냐고 물어보면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전도를 이끌리는 많은 책임자한테 물어보면 또 다 다른 얘기들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활을 놓고 바르게 쏘는 게 아니고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적지로 다 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타겟과 맞춘다면 지금 2배가 3배가 되고 있어야 돼요. 통일교회 아닌데도 제대로 타겟을 맞춘 교회들은 지금 5만 단위가 쉽게 20년, 15년, 20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안 돼, 교회 다 안 된다, 전도 안 된다 하는 마당에서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기를 원하십니까? 되길 원하신다면은 분명한 타겟을 만드세요. 그래서 피터 와거너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성장학가가 전도가 무엇이냐, 기성교회 사람들도 왈가불고 하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선포전도라는 게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구세주야 하는 말이죠. 우리도 선포전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선명 선생님은 뭐라고요? 참 부모이시다. 선포전도 했습니다. 그죠? 네, 그것도 전도입니다.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뭐죠? 퍼슈에이션. 원리 강의를 하고 뒤로나는데 왜 문선명 선생님이 메시아인 줄 아십니까? 왜 우리 통일교회가 이 세상을 천일국으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설득하는 걸 말해요. 설득하는 거. 우리 사람 만날 때 얘기 선포하고 설득들 하죠. 원리 강의는 거의 설득과 선포가 함께 더불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까지는 많이 했습니다. 선포와 설득 전도. 자, 근데 세 번째 전도는 무슨 전도냐 하면요, 현존 전도예요. 그래서 프리젠트. 그래서 피터 와거너는 전도는 3P 전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P는 선포, proclamation. 두 번째는 뭐예요? persuasion. 세 번째는 presence. 그래서 P자가 3개 들어간다고 해서 3P 전도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P는 뭐냐? 현존 전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당신이 선포하고 설득한 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참 가정 종교예요. 예? 기독교인들은 개인 구원이 핀들을 하기 때문에 괜히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우리에 비하면은.
우리는 뭐죠? 우리는 무슨 종교라고요? 참 가정 종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포하고 설득해서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사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고 싶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함부로 현존하지 않죠. 예. 불교의 석가모니 가정을 이뤘습니까? 솔직한 예수 그리스도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까? 별로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듣고 보면 원리도 보면 참 가정 얘기하다 보면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참 가정으로 사는 선교가 없다면은 들어와서 떨어지고 들어와서 떨어지고 정착되지도 않고 남아있지도 않고 기본적인 숫자는 자꾸 줄어가는 그런 결과를 빚을 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용매를 만들게 하는 프로세스를 가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자,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는 프로세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3대 주체사항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낳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을 낳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전도에서 축복받고 그다음에 아는 채 모르는 채 버려두는 것은 길거리 화장실에서 애기 낳고 버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인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채맥에 얼마나 축복 많이 바치고 무척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길거리에 버리냐는 것이 우리가 외를 다행이 아니고 슬픈 다행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 조상들이 살아있고 우리가 하는 게 진실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참석 가운데 연계해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장이 열렸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몇십 명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느낌과 의식을 빨리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전도한다는 것보다도 하나의 사과나무를 얻기 위한 것인데 그거는 잘 세워주는 것, 가정의 메시아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뜻이고 아버님의 뜻이다. 그때 우리가 사람을 다가갈 때는 정말 메시아를 세워준다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가 앞으로 많은 훈련과 수련 가운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가갈 때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주는 거로 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대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다 위에 전도자가 읽습니다. 시작. 당신을 이런 주제와 기도를 가지고 VIP들한테 기도를 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야,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난 참 불행한데 가정적으로. 난 남편과 어떻게 됐는데 난 자녀들이 정말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실제적으로 팀이 개인을 놓고 그걸 도와주는 정성과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지난주에 막 눈물 나도록 감탄한 게 있었어요. 저렇게 미래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이 일본 선교사인데 저는 여태까지 VIP 카드를 만들고 그걸 품에 넣고 다니고 화장실 갈 때나 길 갈 때나 VIP 카드를 놓고 읽어보고 가슴에 안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홈그룹 하면서 전부 다 뭘 안고 있냐면요. 요즘 이쁜 인형 있잖아요. 곰돌이 인형인가요? 그걸 다 안고 있어요. 근데 저게 뭡니까 했더니 이것이 나의 진짜 VIP이다. 종이장 갖고 써놓는 게 아니고 정말 이쁜이가 잠잘 때도 끌어안고 자고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야, 그게 전도 안 될 리가 있어요. 예? 24시간 그를 끌어안고 애들도 안겨주면서 누군지 아니?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성 들여줘야 돼. 이 사람을 우리는 메시아로 세울 거야. 아, 그래요? 엄마 이 사람이 누군데? 누구야? 다 같이 이름 부르자. 이게 자동적으로 집안에서 홈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 완전히 패밀리 무브먼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이야,
길교수의 조그만 머릿속이 아니고 이것이 확대다 보니까 관점을 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점들이 많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발표하는 날을 만들어야겠다. 제가 협회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기원절 8월 날 되면은 그런 것들을 성공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런 걸 간증하게 만들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으니까를 여러분 앞에 다 발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종매는 혼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혼자가 아니고 많은 사과나무가 걸린 하나의 팀이고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신종적 메시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세스다. 따라합시다. 프로세스다. 자, 아까 사과의 열매가 뭐냐? 사과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사과에 씨앗이 들어있잖아요. 사과 씨앗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예? 사과 나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과 씨앗 안에 사과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있죠? 사과 나무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사과 씨앗이 사과 나무가 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쳐가지고 열매가 맺히고 이랬을 때 소위 말하자면 사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할 때 사과만 뚝 닦아 와서 놔주니까 이거는 도깨비 사과를 갖다 놓은 거예요. 원래 프로세스는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가지고 사과나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사과를 따놓으니까 이거는 유전인자가 변이 된 유전인자를 갖다 놓는다는 엉뚱한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종화 될 때는 이런 프로세스를 잘 거칠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프로세스가 뭐냐? 아버님 가르쳐준 대로 내가 개인이 정화되어서 개성 완성하는 입장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이런 내와 당신이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드 아웃 돼가지고 향기와 꿀이 나타나니까 벌과 나비들이 가만히 있어도 오는 프리센스에서 입장이 되면은 현존 입장이 되면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소식 듣고 와요. 여러분 천국이 전도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수십억 인류를 여러분 1대1로 전도해서 된다고요? 아니에요. 환경이 회복되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향기가 나면은 우리 안에 종족들이 모여들고 이웃들이 모여들고 모든 것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천일국이 형성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프로세스를 잘 연관들어 생각하면서 이 과정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프로세스를 좀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 하면 실제적으로 개성이 완성될 수 있는 그게 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정화정성.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 나를 씻어버리고 신성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죠? 하늘 부모님 계시죠?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럼 옆에 앉은 분에는 누가 있어요? 내 아들, 딸한테는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대했어요? 내가 그를 대했죠. 에고가 그 에고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 에고를 없애면서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을 모셔드리는 작업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홈그룹 안에서 그 작업을 자꾸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홈그룹, 처음부터 홈그룹 안 가르쳐요. 기본 프로세스에서 이거 돼야지 그 다음에 홈그룹이라는 거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홈그룹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번식이 안 됩니다. 번식이 안 되면은 프로세스가 잘못됐군요. 전 그렇게 얘기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잘못됐는데 계속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것도 안 될 겁니다. 모임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보고 있고 한국에서는 협회 인증 프로그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앞으로 문화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1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신용매가 되는 자부심과 가정의 회복과 치유가 되고 성장되는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됐습니까? 예, 끝날 시간입니까? 예. 자, 그러면은 사실 오늘 여러분한테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신종매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프로세스가 있다. 그 신종매 프로세스는 사람을 갖다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도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자기 전도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전도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걸 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각으로 가족들과 모여가지고 그걸 돌파구로 만들 때 내 안에 내가 정화되면서 하늘 부모님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면은 내 가정과 내 안에서는 꿀냄새와 향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 이것이 프로세스 전도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뭐 해야 될까요? 배워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이것이 오늘 제 강의 이제 마감이고, 다음번에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접근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다음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 프로세스 책을 여러분들이 뒤에서 나중에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